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32번을 설명을 해볼 거예요.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판례가 인정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이 그러니까 성폭력범죄특별법에서 말하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 문제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압수를 할 때 이미 제출물 형식으로 받았을 때의 그 압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제출의 피의자의 그 이미 제출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했을 때는 216조에서 압수로 봐야 될지, 아니면 형사소송법 218조에 압수로 봐야 될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 문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겼는지. 자, 보겠습니다. 갑은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A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A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으나 이를 발견한 A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도망갔다.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 이 양반이 지금 뭐 한 거야? 이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서 치마 밑으로 지금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죠. 자, 요 행동이 지금 우리 판시 내용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실행의 착수로 봤어요. 예? 실행의 착수로 봤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게 있는데, 준비해온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봐봅시다. 자, 우리가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말하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면은 일단 에스컬레이터에서 만약 계단 같은데 여자가 이제 올라가면 치마가 보이잖아요. 치마 밑이. 자, 이 경우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들이밀 때, 요때를 어떻게 한다? 바로 실행의 착수로 봤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여자 화장실의 용변칸에 용변을 보고 있는 이 화장실 칸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을 때, 요때가 바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부분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해. 그래서 요거 따로 메모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선주 경찰공부 카페, 네이버 카페에다 제가 올려놓을게요. 자료실에다가. 요거 출력해서 꼭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판시 내용 중에서 2021도의 749 판례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금 요것도 판시했지만은,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 또 판시를 했지만은, 실행의 착수가 아닌 경우를 또 판시한 게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좀 봐봅시다. 자, 봅시다. 자,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그 실행의 착수가 아닌 거야. 이거는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탐색만 했어요. 근데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촬영을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자, 이 경우에는 바로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촬영을 위한 준비 행위에 불과하지, 그치?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실행의 착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범죄에서 예비죄는 처벌하는 것이 없거든요. 예비죄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무죄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촬영하기 위해서 육안, 눈으로 보는 거하고, 뭐 여자 어디에 있나, 그 여자 빤스 촬영할 때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 있잖아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가 탐색만 하다가 바로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이걸 꼭 좀 아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자면은, 실행의 착수 시기를 갖다가 보면은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자 치마 밑으로 들이내밀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는 용변을 보고 있는 그 화장실 칸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을 때 실행의 착수로 봤습니다. 판례 번호는 2021도의 749 판례가 그러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보자. 자, 문제로 가보시면은, 자,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를 발견한 A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도망갔다 했었죠. 그죠? 일단 이 양반은 뭐야? 치마 속에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민 것은 실행의 착수는 분명히 있었죠.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또 계속해서 갑은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이건 다른 사람이야. B라는 여자야. B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잠복 근무 중인 경찰관 P에게 발각돼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여기가 중요해.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는 거야.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바로 기수로 받죠. 그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렇죠? 갑은 체포 당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였고, 자, 여기 임의 제출 동그라미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임의 제출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그것을 해야 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임의 제출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한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아니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말하는 바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압수로 봐야 되는지, 그 두 개가 와리까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 부분, 임의 제출물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단 말이야.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임의 제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16조의 압수로 보기 때문에 훗날 이 경우에는 사후영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임의 제출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지만 사후영장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예?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P의 압수 조서 중 압수의 경위란에 갑이 지하철역 계단에서 B의 치마 속에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자, 이 사례에 관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조합한 거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압수 조서라는 것은 지금 누가 작성하는 거니 이거? 경찰관이 작성하는 거죠? 그죠? 압수조서. 압수조서도 수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조서입니다. 경찰관이. 그죠? 공무수행의 일환인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인이라든지 일반인이 작성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일반인이 내는 이런 서류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문제를 하나는 해결해 봅시다. 자, 기억번. 갑의 A에 대한 행위는 촬영을 위한 준비 행위에 불과하여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고. 실행에 착수를 잠깐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잠깐만. 자, 여기 한번 보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마트폰을 갖다가, 그죠? 여자 치마 밑으로 들이내밀면 실행에 착수로 인정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죠? 기억번에 보자. 기억번에 준비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준비행위가 아니라 실행의 착수로 봤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쪽에 화면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죠?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들이내밀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야. 그죠? 아니면 용변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으로 폰을 집어넣었을 때. 아닌 경우에는 뭐냐면은 유감 또는 캠코더의 중기능을 활용해서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만, 그러니까 여자들이 있는가, 치마에 입고 다니는 여자가 있는가 그냥 하다가 스스로 촬영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만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경우는 폰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남자가, 범죄자가 뭐라 했다는 거야? 넣었다며. 그죠?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갖다 집어넣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뭐야?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 거죠. 그죠? 볼 수 없다. 요 부분이 틀린 거죠. 그죠? 준비행위가 아니야. 실행의 착수가 들어간 거야. 기억번 틀렸죠. 그래서.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갑이 B를 촬영한 동영상이 영상 파일로 저장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주기억 장치에 영상 정보가 입력되어 임시 저장된 것에 불과하다면 미수범이 성립한다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장 버튼 누르지 아니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실행의 착수로 봤었죠? 그죠? 왜 그런 거야 이거? 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기수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판례 번호 아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0도에 106778인데,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수다. 촬영이 시작되면 램, 주기억 장치에 임시 저장되었다가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 거야? 기계 장치 내에 보조기억 장치로 저장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장 버튼 누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램이라든지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죠.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바로 램과 주기억 장치에
그 촬영된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 촬영했다는 그 기록이 나와. 되셨나? 자, 어쨌든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어쩐다? 바로 틀렸다. 미수범이 아니라 기수범이다. 저장 버튼 누르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 거야? 기수로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디귿번에 보겠습니다. 디귿번과 리을번은 이거는 특히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압수에 대한 건데요. 자, 사법경찰관 P가 압수한 경찰관 P가 압수한 갑의 휴대전화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자,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죠. 계속 압수, 그죠? 계속 압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사소송법 217조에 나와 있죠. 217조 제 2항에 나와 있는데, 계속 압수할 때는 48시간 이내에 하는 거는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하는 거는 맞아요. 그 얘기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잠깐만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게 어떤 형식으로 압수를 하냐가 좀 중요한데, 지금 이 양반이 지금 경찰관이 어떤 형식으로 압수한 거야? 지금 이미 제출이라고 나와 있죠. 그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이라고 나왔잖아. 이미 제출 형식으로 만약에 압수를 하게 된다면은 형사소송법 제 218조에 의한 압수물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사후 영장이 필요가 없죠. 그죠? 영장에 의한 압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218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제출물을 인정받게 되면은, 그죠? 어떻게 무작정 다 이미 제출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자에게 그 이미 제출을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의사를 확인해야 돼요. 야, 이거 너 범죄 저지른 건데 내가 이 핸드폰 이거 이미 제출 형식으로 가져가겠다. 범죄 수사에 증거로 쓰겠다라는 것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 싫어요, 저 안 해요 하면은 이미 제출물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영장을 받아와야 돼. 사후 영장을 받아와야 된단 말이야. 216조에 의한 압수가 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거기가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자, 요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압수의 형태가 있지만은,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여기 있고, 일단 형사소송법 제 몇 조냐면 216조에 의한 압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 218조에 의한 압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6조에 의한 것은 뭐냐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이다 해갖고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경우에, 그죠? 범죄 후 범죄 장소에서, 그죠? 긴급을 요해서 바로 가져가는 압수물을 압수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사후영장을 받아내야 돼. 그래서 만약에 216조에 의한 압수를 하게 되면은 사후영장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자, 요 경우 있죠. 지금 218조에 의해서 압수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미 제출물이란 말이야. 이미 제출물에 대해서는 사후영장이 필요가 없죠. 그죠? 요거 차이가 있어. 요걸 아셔야 돼. 사후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216조에 의한 압수를 하게 되면은 좀 절차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만약에 범죄 장소에서는 나중에 경찰 돼서 일을 하실 때 218조에 의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물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물을 받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충분히 그 피의자에게 그걸 설명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놓고 가져간다. 그리고 어차피 이 물건은 네가 고집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증거로 사용될 것이고 단지 시간만 늦춰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갖고 오면 안 돼. 그리고 이미 제출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면은 이미 제출물을 받았다라는 압수 목록을 또 줘야 돼, 걔한테. 그 현장에서 그 절차를 적어도 사무실에 돌아와서는 이미 제출물 형식으로 확인서를 받아내야 된단 말이야, 걔한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216조에 의한 압수로 둔갑해버리는 거야. 나중에 사후영장을 받아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무실에 왔을 때 아니면은 그 범죄 현장에서 압수를 할 때 이 물건은 증거로 쓸 것이고 너에 대한 이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한 바로 이 물건은 이거는 이미지 출명식물로 가져간다라는 걸 꼭 그 사람한테 그 피의자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이미적 제출의 의사를 갖다가 확인서로해서 확인을 받아놔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서 그냥 마구잡이로 경찰이하고 갖고 와갖고 법정에서 내밀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의정부 지법에서 있었단 말이야, 그런 사건이. 내 거 거기 이선주 경찰 공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어. 그 실제 무죄 나온 사건. 그죠? 멍청하게 해갖고.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귿번 봤을 때 속으로 그럴 거야. 계속압수할 때 이거 형사소송법 217조에 의해서 17조 2항에 의해서 계속압수 48시간 이내에 맞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이 경우 요거 디귿번 틀렸다는 거야. 왜 틀렸다? 이미지 출령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계속압수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번도 틀린 거야.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리을번에 한번 보자고. 리을번에. 자, 리을번에 보니까 지금 니은은 갑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했는데 313조 1항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313조 1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312조 제6항에 의해서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기 한번 봐보자고. 지금 얘가 그 서류가 지금 무슨 서류니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압수조서라고 나와 있죠. 그 서류가. P라는 것은 사법경찰관을 얘기하는 거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수사서류로 봐야 되겠죠? 그죠? 사법경찰관의 서류로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바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다 해갖고 312조 제6항을 적용해야 돼요. 예? 312조 제6항. 그래서 312조 제6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압수조서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돼.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압수조서는 어떻게 된 거야? 경찰관이 작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작성한 거기 때문에 313조로 가지 않고 312조에 312조 어떻게 된다? 6항으로 가야 돼요. 312조 제6항. 응? 요 부분이 틀렸어. 313조 1항이 아니라, 자, 313조 제1항이 아니라 312조 제6항으로 가야 됩니다. 되셨나요? 맞는 거는 미음번 하나만 맞아. 자, 갑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니은은 압수 절차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 독립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자, 니은 같은 거 다시 한번 가보자. 니은의 경우. 그래서 독립적인 증거인데 니은 한번 봅시다. 니은. 그래서 요 경우에 보시면은 자, 볼게요. 압수 경위란에 자, 요런 말을 적어놨단 말이야. 조서 중에 압수의 경위를 적는 란에 어떻게 적었냐면은 갑이 지하철 계단에서 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하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은 요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돼요. 독립된 증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앞에 예를 들어 만에 하나 앞에 것이 만약에 절차 위반으로 해갖고 뭐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뒷부분에 이 사법경찰관의 작성한 이 압수조서에 해당하는 지금 요 진술란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 지금 밑줄 그어놓은 거 있죠? 그죠? 갑이 지하철 뭐 쭉 나온 거 요 부분에 대한 증거 부분은 독립된 증거로서 인정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미음번 하나만 맞아. 이 경우에 마지막 미음번 요거 하나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별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렇죠, 적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 볼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어려워. 그리고 많이들 틀리는 게 뭐냐면은 봤을 때 자, 기역번 니은번은 금방 사람들이, 그죠? 요것이 틀렸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공부 쬐끔 한다고 좀 깝치는 애들은.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디귿번이었어. 디귿번이 시험장에서 아마 갈등을 많이 때렸을 거야. 그리고
왜 이것이 틀렸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 맞는데 계속 압수할 때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 청구하는 거 맞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 거기서 말하는 거는 요 48시간이나 계속 압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압수한 물건이 지금 뭐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단 말이야. 그죠? 봐봐, 여기 이미 제출물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미 제출이라고 나왔잖아. 그 이미 제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압수할 때 영장 청구한다, 청구하지 않는다? 청구하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부분이 뭐죠? 계속 압수 뭐 얘기 나오고 48시간에 청구한다 이 말 하니까 현혹돼 갖고 이게 맞는 문장으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다. 되셨나요? 이미 제출물이기 때문에 영장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것도 뭐냐면은 리을번이 있죠. 아마 디귿 리을이 아마 시험장에서 아마 애들 다 틀렸을 거야 이거. 그래서 요 부분에 볼 때 얼뜻 보기에는 313조 1항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하지만 313조 1항은 바로 313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진술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 사인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일반 사인이 아니라 걔는 뭐야? 지금 경찰관 아니야. 수사 업무를 국가 공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경찰이 작성한 거 아니냐? 그죠? 압수 목록은. 그죠?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압수 목록에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압수조서에, 그죠? 압수조서에 작성한 요 압수 경위란에다가 적은 이 말은, 그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그 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검증조서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 경우에 312조 제6항으로 가라는 거야. 예? 그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 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13조 1항이 아니라 뭐다? 312조 제6항으로 가야 되겠지. 왜? 검증조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312조 제6항 검증의 결과를 작성한 뭐예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서류로 봐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어쨌든 풀면서 그게 혼돈됐을 거야. 이 313조는 어쨌든 13조 1항은 아니야. 왜 아니냐면은 이거 313조 제1항은 자 수사기관하고는 상관이 없어. 응? 일반 사인이 작성한 거란 말이야. 응? 되셨나요? 사인과 관련된 거야. 일반 사인.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나? 어쨌든 좀 그런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요거 마지막 끝으로 요거만 정리해 보자고. 우리가 압수하러 갔을 때 경찰관이야. 압수하러 갔을 때 그죠? 216조에 의한 압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218조에 의한 압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그 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류물과 피의자가 떨어뜨린 유류물이나 아니면 이미 제출물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후영장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 영장 자체가 필요가 없어. 이미 제출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자 216조에 의한 압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후영장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자, 그 피의자를 잘 설득해서 이미 제출물 형식으로 갖고 와야지 어쩐다? 바로 훗날 사후영장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 제출물이라 해서 야, 내 네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내가 이미 제출물로 받아갈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피의자에게 자발적인 어떤 그런 의사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압수 목록과 그죠? 저기를 갖다 압수 목록을 작성해서 줘야 돼. 거기서 적어도 사무실로 돌아와서 경찰 사무실에 돌아와 갖고는 걔한테 그걸 줘야지. 네가 아까 그 스마트폰은 이미 제출물로 한다는 것을 확인서를 받아내야 된단 말이야. 이미 제출물 확인서를. 되셨나? 멍충하게 그냥 뭐 경찰이니까 다 압수할 수 있어. 또 범죄 물건에 사용되는 물건이야 하고 그냥 멍충하게 갖고 와갖고 법정에서 들이밀면은 판사가 인정 안 한다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칠게요. 고맙습니다.